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네요. 대학원 종합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느라고 영상 올리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무언가를 시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 첫 방송 주제가 버킷리스트라는 것이었어요. 이 인생 다 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보통 나이가 들면 세월에 찌들려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거나 언제 내가 그런 꿈이 있었지? 이런 낯선 생각도 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각의 강을 건너갑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보니까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냥 나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어요. 무슨 버킷리스트, 그런 꿈은 두 번째 치고 거울을 보면 하나둘 늘어나는 주름을 보면서도 의기소침해지고요. 아들, 딸의 거룩한 성장을 보면서도 나는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스쳐 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도전해 가고 꿈을 이루어서 기뻐하고 또 꿈 그 너머의 꿈을 다시 꾸는 것을 엄두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이 나이에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늦게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상담심리학과 대학원 공부를 했었는데 재작년에 정말 우연히 딸아이 편입 관련 조언을 얻으려고 두 부부가 상담 심리 교수인 조카에게 갔다가요. 그냥 순식간에 덜커덩 다시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마침 직장에서 변동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이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풍선 바람 빠지듯이 힘이 쭉 빠지는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윤활유 같은 그런 무엇이 필요했어요. 그 새로운 것이 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 직감적으로 무언가 다른 도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게 조카랑 만나 상담한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결단을 내고는요. 예전에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차근차근 공부에 파묻혀서 박사까지 이번에 도전을 하겠다라는 큰 꿈을 안고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박사과정까지는 도저히 무리인 듯해요. 지금도 감당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직장이 있고요. 강의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하는 상태에서 같이 병행하려니 너무 바쁩니다. 정말 상담심리 만만치 않습니다. 강의만 들으라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흥미롭고 호기심 자극하고 무진장 재미있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재미있는 만큼 어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잖아요. 빨리 망하려면 주식을 사고 늦게 천천히 망하려면 상담심리 공부를 해라. 시간도 필요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깊게 파면 팔수록 더 어려운 듯해요. 어쨌든 저는 그냥 누가 뭐래도 도전하고 싶었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다시 꼭 이뤄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제 나이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젊은 친구들이랑 어찌 잘 지내야 하나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학생들 연령이 20대에서 50대까지 있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들은 거의 어린 편이지만 제가 좀 동안인 탓에 나이를 비공개하고 그냥 함께 어우러져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슨 복인지 정말로 훌륭한 교수님들을 만나서요. 어렵지만 재미있게 목표보다는 과정에 충실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 공부를 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은요. 일단 머리가 예전 머리처럼 회전이 휙휙 돌아가지 않아요. 예전 젊었을 때와 공부하는 것과 어디 비교가 되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늦가기 공부인데요. 젊을 때 공부할 시기에 공부하라는 말이 더 실감났어요. 정보 축적 용량의 한계, 뇌에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요. 열심히 이해하고 암기했는데 정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야속하든지. 그럼 또 외우고 또 외우고의 반복입니다. 젊었을 적에 두뇌가 휙휙 돌아갈 때와 같은 결실을 맺으려면 얼만큼 노력을 더 해야 하나? 이렇게 대충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요. 적게는 3배에서 5배 이상은 더 노력을 해야지 똑같은 결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냥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종합시험은 정말 만만한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통과를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거죠. 심리학 용어들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외우고 주방에 가서 차 한잔 타오면 또 잊어버리고, 또 사무실에서 일 좀 하다 보면 그게 뭐였지? 하고 또 잊어버리고,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기가 생겼어요. 집중에 집중으로 완전 정확히 기억날 때까지 또 외우고 외우자, 이렇게 다짐을 했죠. 예를 들자면 고급 이상 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DSM-5에 메인 20가지 질병이 있어요. 거기에 하위 장애가 대충 보니까 100여 가지 조금 덜 되더라고요. 그 많은 장애를, 질병을 다 송두리째 암기를 하고 증상, 원인, 진단, 이런 관련된 것을 깨알같이 정리를 해놓고요. 완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줄줄 꿰다시피 외워댔어요. 뇌에 좋은 제품들 충분히 먹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종합시험날 3과목을 보는데요. 많이 긴장도 되었지만 만족스럽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정답을 비춰주는 거울이 두뇌에 있는 듯이요. 줄줄줄 막힘없이 답안 작성을 해 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해냈다는 성취욕이 얼마나 온몸이 짜릿하든지 그 기분 여러분들도 참 잘 아시죠? 집중해서 공부하고 반복하니까요. 나이 들어도 끝내는 되더라고요. 어쨌든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니 안 돌아가는 머리를 계속 써야 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두 번째 단점은 깨알 같은 글씨를 계속 봐야 하니까 돋보기를 사용하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 말부터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완전 적응이 안 되어서 돋보기 쓴 채 얼굴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요. 비위가 상하면서 멀미까지 막 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깨알 같은 글자도 잘 보이고 익숙해졌어요. 슬픈 일이지만 돋보기는 저의 소중한 친구가 됐네요.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이 2가지 단점 외로는 우리 나이 때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안 돌아가는 머리를, 회전이 안 되는 머리를 이 나이까지 계속 쓰니까요. 뇌를 자꾸 써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뇌는 자꾸 사용하면 할수록 더 발달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엄마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니까요. 아이들에겐 용기 있는 엄마, 나이 들어도 멋지게 늙어가는 엄마의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자녀들 공부시킬 때는요. 공부해라 10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부모가 책 들고 책 읽는 모습 보여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엄마가 되어서 좋습니다. 셋째, 공부하는데 방해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하고 싶은 것을 하려면 시간을 완전 쪼개서 육아일 보는 거 빼고 시간 분배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나이 들면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요. 자기 일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그냥 부모들만 열공하면 되니까 이처럼 감사할 게 없습니다. 네 번째, 집안 분위기가 TV만 하루 종일 의존하고 시끄러운 조금은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휴식을 취하고 책 읽고 음악 듣고 좀 더 무언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로 체인지 되는 듯해요. 5번째, 보통 나이 들면 우스갯소리로 내가 있는 건 돈하고 시간밖에 없지 이렇게 다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휙휙 지나가는지 몰라요. 삶이 지루하거나 시간이 더디 갈 틈이 없습니다. 시간 정말 잘 갑니다. 6번째, 희망과 자신감과 열정이 다시 생겨요. 그냥 하는 것도 없이 시간이 흐르니까 자동으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도 무언가 도전을 하는 내 자신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7번째, 이건 우리 과의 특징인데요. 상담 심리학과다 보니까 예전에 일하기 바빠서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내 아이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또 지인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깊게 돌이켜보면서 이래서 그때 이랬었구나. 그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이해도 되고요. 반성도 되고
아이들 키울 때 저희 부족한 모습도 보게 되면서 아이들과 긴 대화도 많이 했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무엇보다 나를 돌아보는 내면의 성찰의 시간이 주어져서 좋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늦게 공부해서 장점인 것들이 언뜻 떠오르는 것만으로도 7가지나 되잖아요. 찾아보면 장점이 더욱더 많을 겁니다.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동기 2분이 있는데요. 한 분은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신 분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맨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도 도전을 하는구나. 만약 나라면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많이 쳐주었습니다. 그녀를 보면서 주위의 많은 이들이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늦가기 학생이 된 저 스스로에게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외부 활동도 많았고 필드에서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정작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에서 더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자고 대학원에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아쉽게도 몸이 많이 아프셔서 중간에 휴학을 하고 고향에 가서 회복을 하고 있어요. 학업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신 분이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저랑 코드가 잘 맞는 분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못다 이룬 이분의 몫까지 더 열심히 제가 해서 졸업한 다음에 한번 만나러 가려고요.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아직도 지금 시작하기에 늦은 것 같으세요? 늦은 나이라고 망설여지세요? 아니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른 시작이 될 겁니다. 숫자에 불과한 나이를 생각하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요. 그냥 행동해 보세요. 예전에 50대라고 하면요. 황혼의 끝자락 같은 나이지만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질병이 깊으신 분 외로는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100세를 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50대 초반이라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만큼 똑같이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0년을 그냥 시간 흐르는 대로 지내실 거예요? 등산 가는 것도 한두 달이죠. 그쵸? 일도 없이 답답하고 무료해서 그 긴 시간을 어찌 살아가실 겁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도전을 하기에 우리는 절대로 늦지 않은 충분한 나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꼭 공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해보고 싶은 것,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 뭘 좋아하는지 나에게 맞는 것을 이번 기회에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자수나 뜨개질이어도 좋고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운동이나 그림을 시작하셔도 좋고 대학원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평생교육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영어 공부하는 거,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고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고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렇게 시도를 하면 희망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백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은 그냥 단 한 번의 행동입니다.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 보자고요. 벌써 6월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갑니다.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2020년이 되어 보시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마주 앉아 차 한잔 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뵐게요. 오늘 하루도 희망을 가슴에 품고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